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32.37포인트, 0.2% 오른 16,583.34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2.85포인트, 0.15% 상승한 1,878.48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20.37포인트, 0.5% 오른 4,071.8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는 도매지표 호조와 우크라이나 우려 등이 맞서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5% 증가를 웃돌고 직전월의 수정치인 0.7% 증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월 도매 재고는 0.5% 증가해서 0.7%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도매 재고는 국내 총생산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재고가 적당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상품 확보를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는 10월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뉴올리언즈에서 지역 은행가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이후 당장 긴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셔 총재는 다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경기 조절제 정책에 다소 중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36% 내린 6,814.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도 0.27% 하락한 9,581.45에 마감했고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0.66% 내린 4,477.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지수는 전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내달 부양책을 시사해 일제히 상승했으나 주말 앞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형주의 실적 부진으로 반락했습니다. 애플이 박태환 헤드폰으로 유명한 음향기기 제조업체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프리미엄 헤드폰 제조업체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이번 M&A를 통해 음악 관련 액세서리 등 음악 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애플의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동기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현재 시간으로 11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실시됐습니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는 투표소 1,500여 개 이상이 설치됐고 유권자만 3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분리주의 세력은 하루 뒤면 잠정 투표 결과가 집계될 것이라며 80% 이상의 주민들이 분리 독립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투표 당일에도 친러 민병대와 정보군과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죠. 0.4%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만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이처럼 안전한 대형주로만 투심이 몰리면서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바 있죠. 외국인의 매도가 7거래째 이어졌지만 투심권의 매수 나선 것이 큰 힘이 되게 됐는데요. 한 주 시장은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어떤 증시 전망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황미라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투자하시는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펀드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송촌놈의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대형주만 오르고 소형주는 소외받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과거에는 그 아침 시작의 이 추정 그 지수가 하루 내내 지배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고 기관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증시하고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일단 먼저 의견을 두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픽 뉴스에 은퇴해서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91% 아내와 여행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아내들은 남편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4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저도 오늘 예처가와 공처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식 잘해야 됩니다. 주식을 잘해야 제가 볼 때는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웃자고 했던 이야기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일단 300일 자리에서 계속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횡보할 것 같습니다. 횡보할 것 같고 일단 21일평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21일평 떨어진 다음에 주가 자체가 캔들 차트가 21일평 다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장 참 답답합니다. 지난달에 4월달에 한 달 내내 횡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움직였다가 5월달인데 5월달에 또 5월 중순까지는 중순 캐봐야 여러분 일주일 이번 주인데 횡보할 것 같아요. 계속 횡보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지루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피봇을 보면 주피봇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제는 최고가 1980포인트, 1970포인트, 그리고 1950포인트, 그다음에 1940포인트, 1920포인트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주는 상방 하방 다 볼 것 같아요. 상방 하방 다 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970에서 1940까지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된 말로 우리가 샀던 가격 1990포인트 그 가격에는 절대적으로 돈 먹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940포인트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한 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궁극적으로 1940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피보스로 봐서 지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1피봇으로 보면 오늘 크게 올라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지수에서 10포인트 뜨는 1965포인트 이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하방 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횡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외국인 개인들이 일찍 1조씩 걸어버렸어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정면 대결을 세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그 사이에 돈 먹은 거 정리하면서 지금 양쪽 다리를 딱 걸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걷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관에서도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상승 쪽, 투시는 하방 쪽 6천원씩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제로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보시면 개인과 금융투자, 외국인과 투신의 싸움에서 한쪽이 분명히 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싸움이에요. 이번 싸움이 이미 금융기관이 제로지만 제로 아닙니다. 지금 2조씩 걸어놨습니다. 콜 쪽에서 2조, 푸 쪽에서 2조 걸어놔가지고 아주 큰 싸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큰 싸움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치열한 공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은 옵션 형태로 보면 눈치 작전입니다. 옵션 자체에서 눈치 작전이 계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옵션 하시는 우리 개인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옵션 포지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면 또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해가지고 상방향으로 못방 거는데 절대 이러지 마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문자 신청하셔서 분명히 아직까지 걸지 마십시오. 옵션 걸지 말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라.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걸면은
이번 5월에도 그렇지만 6월달에도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옵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을 꼼꼼하게 듣든지 아니면 저에게 문자 신청을 하든지 저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60세 이상 어른들 모시고 제가 선물 공부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60석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60분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 점이라면 나이 속이고 중간에 앉은 사모님, 공자강님 매일 들어오시는 분 한 번만 더 일찍 오면, 더 들어오면 여러분 곁에 제가 쪽을 둘 테니까 절대 오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은 전화번호도 틀리게 일부러 적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른들 너무 여러와 같은 선물 공부 깜짝 놀랐어요. 7시부터 왔고 10시부터 줄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60명 오고 돌아가신 분이 거의 60명 이상 되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 죄송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또 기회를 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복지부동 쉬어가면서 옵션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개인들은 이미 콜에서 물려버렸습니다. 선물 물렸는데 옵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면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주봉은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면 일단 횡보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1일평이 굉장히 제가 이제 60일평 다 했는데 일단 다였어요. 다였는데 이번에 61일평 하방 이탈하면은 이번에는 301일평에서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6개월 떴는데 거의 한 열흘 만에 상승폭에 38% 바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이번에 만약 61일평 무너지면 520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금화에 출혈하는 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환선의 기준선이 테드크로스 역전 났죠. 역전 났다는 어떤 주가 자체가 항시 종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는 여러분 이번 주는 거의 구름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구름 안에서만 노는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성님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지금 주식 신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 신용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주식이 전 종목이 10%에서 20%다 물려 있습니다. 버티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을 먹고자 사고자 한다면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 10종목, 10종목도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신한지주 빼놓고는 다 물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손절매치가 안 됩니다. 손절매치가 다른 거 먹을 거 있으면 가는데 지금 자리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 밀리든지 20% 밀리든지 올라올 때는 도적처럼 오니까 결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자체가 여러분 반등한다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우리 개인들이 산 가격 260대 이 가격대는 거의 안 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당분간 안 올 것 같으니까 글쎄요. 굉장히 이 끈은 놔두고 이 아래쪽에 hedge로 매매를 이 위쪽의 단가를 낮추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260에서 263 여기에서 포진돼 있죠. 포진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때 모든 전문가들이 이 위쪽으로 간다 하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몰빵 쳤습니다. 몰빵 치면서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최근에 선물 옵션 전문가들이 한 6개월 전에 해도 한 우리나라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최근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굉장히 미미한 자리다. 그 미미한 자리가 여러분 천공이 뚫힌 이 자리에서 반등할 국면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매수가 굉장히 약해졌다. 지금 결론은 뭡니까? 기관과 매수,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고 수급 절대 아닙니다. 그건 수급 아니에요. 돈 먹는 사람이 사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거는 조금 등한시해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조금 멀리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258 넘어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258 같으면 지수로 1980포인트 이상 돼야 돼요. 우리 개인들은 1980포인트 이상에서 여기 보시면 있어놨습니다. 1980포인트 이상에서 조금 나가지고 260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로 2000포인트 가야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 개인들이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이때 주식을 너무너무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굉장히 괴로운데 여기 가야 수익이 나요. 그때도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을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안 보고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외국인은 여러분 보다시피 올라가면 손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지금 170억 먹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170억 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은 여러분 손익이 251이에요. 251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로 1950포인트까지 올라가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들도 좀 유리한 걸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 옵션 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걸지 마십시오. 절대 걸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급하게 지난달에 데미지 입었다고 조급하게 지금 거시면 프리미엄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여러분 선행구름 자체가 빠지니까 주가 빠지죠. 일단 선행스팬 원이 상승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장 자체가 수익 나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디드 크로스 상태죠. 이평 자체가 전부 디드 크로스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절대 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61일평 자체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는 것은 60일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잘리면 이 위쪽이 높아지면서 이때 우리가 이 캔들이 61일평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가 자체가 61일평이 꺾입니다. 그 사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지지한 부분이 61일평인데 거기 꺾이면 여러분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상세한 거는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익을 말하다 모르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서울경제 TV 치면 바로 나옵니다. 큰 바위 얼굴 저 얼굴이 나오니까 그거 클릭하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 있고 그 지뢰밭이 더 심각한 지뢰밭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지뢰밭에 거래 실종에 심각한 건데 여기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또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하시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PMF 차트, 삼성전환도 그리고 스윙 차트, 가계 차트로 봤을 때 전 모든 차트들이 여러분 굉장히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플로어 차트가 반등하지만 반등의 칼이 굉장히 둔탁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장이 어려울 때, 과거에 이 약세장에 잘했던 저 뒤에 나왔던 최명성 소장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을 추천했는데, 많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이 약세장에는 복지부동, 오르면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원화 강세는 앞으로 두고 파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목요일 정도인데요. 목요일 정도 큰 변곡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번 주도 다소 답답한 횡보 흐름이 이어지겠다 하셨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는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봐 드렸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5일선 회복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550선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죠. 오늘 추가 반등 나올지 시장 전망 부탁드리고요. 추천 종목 가운데 지난 금요일 파수닷컴이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그 종목들도 AS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였던 하루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61선에서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코스닥 지수는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5일선이 한 552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번 주에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560포인트까지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대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당분간은 우리 여러분들께 빠르게 종목별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일단 코스닥 지수에 맞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별로 미리 다 언지를 다 해드렸었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 3선, 아프리카 TV하고 인트로메딕 그리고 파스닷컴, 이 세 종목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좀 나와줘서 이익 실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0원권에서 모두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급등 후에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조정권에 들어오는 했지만은 역시나 지수 반등 영역에서 21선에서의 급등, 그리고 오늘 재차 반등권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시 매도 관점 25,000원권 돌파 시에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 확보에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스닷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와줬었죠. 9.7% 정도, 거의 10%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쌍바닥, 그러니까 3월 31일에 바닥권이 9,860원, 그리고 이번에 하락할 때 저점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61선에서의 그런 반등,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 함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 종목도 강한 그런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끝이냐 아니면 추가 슈팅이 나올 것이냐 하겠는데, 주 초반에는 소폭 조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단기 저항권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단기 박스권이죠. 11,800원대 부분까지의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서의 그 이번 주 초반 그리고 중반 정도의 흐름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파스닷컴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주말에 나온 뉴스가 모바일 웹카드죠. 모바일 웹카드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또다시 터지면서 차세대 결제 수단이라고 불리우는 모바일 웹카드에 대한 허점에 좀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파스닷컴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용정보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열리는 그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12,000원 부근까지의 상승 여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트로메딕이죠. 이 인트로메딕은 제가 전략을 변경한 종목이죠. 61선에서의 지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트로메딕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파스닷컴과 같은 위치 비슷한 시기에 상승한 종목이 이 인트로메딕하고 파스닷컴이기 때문에 61선으로 손절선을 좀 변경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반등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61선에서의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8거래일 만에 고점에서 하락 후에
반등다운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파스타컴이나 이 인트로메딕이나 이 구간에서의 2차 랠리로 전고점 누구까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을 해서 저를 좀 신뢰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신뢰하셔서 종목 홀딩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초반과 중반 흐름 잘 관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인트로메딕도 오늘 16,000원대의 돌파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SS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월드컵 이슈 재료성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한 주가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31,000원대, 2,000원대부터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32,05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후에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자리 잡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아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난주 주봉 차트를 보면은 아랫꼬리가 상당히 긴 그런 모양새가 좀 나아졌었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동안 이 SBS의 차트 흐름을 좀 관찰해 보니까는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재차 아랫꼬리까지 하락 후에 옆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기는 모습이 박스권에서 만들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주까지의 그런 이번에도 월드컵 이슈까지의 그런 한 달 정도 그런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그런 기관을 좀 맞춰본다면 맞아떨어진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와 자금이 되시는 분들만 이 종목을 한 31,000원대 손절 잡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혹시 모를 북한발 리스크에 대응하는 현금화의 적절한 비중 여부 그리고 코스닥 지수 61선에서의 5일선 회복과 현재 61선이나 21선에 걸쳐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 반드시 이번 되돌림 파동에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대가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격 매수나 물타기를 하면 쓴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확인할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해서 추가적인 어떤 종목 늘리기보다는 보유주들 하나하나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종목들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하락 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재차 상승 전에 3분의 1 가격권까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번 주에 주의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의 5일선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말씀 들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트레이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